오드리 헵번은 벨기에 출생으로 영국 국적의 미국에서 활동한 영화배우입니다. 그녀는 명령기와 아름다운 외모로 명성을 떨칩니다.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어,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영화계 은퇴 후에는 아름다운 선행을 펼쳐 더욱더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당시 마릴린 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 소피아 로렌으로 대표되는 글래머 여배우들이 인기를 얻고 있던 시절에 호리호리하고 지적이며 고전적인 얼굴과 몸매로 등장하여 센세이션을 일으킨 배우입니다. 당대 최고의 미인 여배우 중 한 명으로 꼽히며 현재까지도 영원한 미의 상징, 세기의 미녀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진이 21세기의 핸드폰 광고에 쓰이니 말 다했죠. 오드리 헵번이 선보인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옷차림은 현대에도 꾸준히 재유행하거나 변형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짙은 눈썹과 큰 눈을 강조한 메이크업은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고 로마의 휴일에서 선보인 단발 헤어컷 역시 헵번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오드리 헵번은 이런 얼굴로 영화배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자신은 너무 말라서 여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가 영화배우로 한창 활동할 시기의 헐리우드에서는 여배우 하면 일단 글래머러스한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이 지배하고 있었고 헵번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여배우들이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당시 헐리우드 여배우들 사이에서 오드리 헵번은 거식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루머가 돌았다고 합니다. 물론 사실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식단 관리와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 뿐인데 그도 여느 사람들처럼 파스타나 달콤한 디저트류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특히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서 다른 디저트류를 절제하더라도 초콜릿은 평소에 적당히 먹어두는 걸로 자신과 타협했다고 합니다. 이 초콜릿 사랑은 나중에 자식들이 이야기한 비화가 있는데 헵번은 10대 시절 영국에서 발레리나를 꿈꾸다 2차 세계대전이 심화되자 나치 독일 시하에 네덜란드로 보내졌는데 그곳에서 나치 독일의 식민지 탄압으로 인해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여 몸무게가 39kg까지 빠질 정도로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거의 죽기 직전에 네덜란드 병사가 준 초콜릿을 먹고 간신히 아사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영양실조 후유증으로 생긴 그윽한 다크서클과 마른 몸매가 그의 미모를 가장 강력하게 어필하는 상징이 됨과 동시에 현대 여성들이 꿈꾸는 여성향이 됩니다. 10대 시절을 조금 더 얘기하자면 그는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흙을 파헤치고 벌레까지 씹어먹고 튤립의 구근까지 캐먹어야 했다고 하며 그야말로 먹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먹었다고 합니다. 쓰레기도 뒤졌고 음식 쓰레기라도 발견하면 기뻐하며 먹고 배탈나고 배가 아플 것임을 알고도 우선 배고픔부터 떨쳐버리고 싶었다고 회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배고파 보면 뭐든지 맛있다라고 하며 개고기를 두고 한국을 욕하던 브리지토 바르도를 배고파 봤냐며 강하게 비꼬면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오드리 헵번의 본격적인 스타덤은 1952년 뮤지컬 지지 초연에 캐스팅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24세 때인 1953년에 영화 로마의 휴일의 여주인공인 앤 공주 역에 오디션을 거친 후 발탁되며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연기력을 인정받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합니다. 로마의 휴일은 고귀한 신분의 여인이 평소의 일상에서 벗어나 평범한 남성과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는 이야기 구성의 원조로 이것 외에도 훗날에 만들어진 여러 영화나 방송물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후 오드리 헵번은 1954년작인 사브리나에서 여주인공인 사브리나 페어차일드 역을 훌륭하게 소화하며 제27회 아카데미상 여우주연 후보에 오르는 등 인지도를 더 높입니다. 참고로 영화배우에게 특정 브랜드가 최초로 의상 협찬을 시작한 영화가 바로 사브리나인데 이때 협찬한 브랜드가 지방시입니다. 지방시는 이때 얻은 광고 효과로 인하여 매출이 급격히 늘어 큰 이득을 보았고 이후부터 오드리 헵번이 출연하는 영화에 적극적으로 의상 협찬으로 아끼지 않았다고 하죠. 단 헵번은 협찬받은 옷은 모조리 촬영이 끝나면 반납했다고 합니다. 화려했던 50년대가 지난 후 1961년 작품인 티파니에서 아침에는 주인공을 맡은 그녀는 다시 한번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른 아침에 검정색 선글라스와 드레스를 입은 여주인공 홀리 고라이틀리가 택시에서 내려 뉴욕 5번가에 위치한 티파니 보석상의 쇼윈도우 앞에서 커피를 들고 도넛을 먹는 모습은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급의 명장면으로 그녀에게 스크린에 불매성을 부여합니다. 물론 영화 내에서 상류층의 남자들을 만나며 신분 상승을 꿈꾸는 여성 홀리 역을 훌륭하게 소화한 건 덤이며 다만 헵번은 홀리의 성격이나 생활이 자신의 실제 성격과 너무 달라서 이 영화를 찍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오드리 헵번의 영화가 개봉하자 당시 어려운 상황이었던 우리나라에선 멋으로 옷을 여러 개 입는다는 건 매우 익숙치 않는 일이어서 서양 사람들은 옷이 많아 저렇게 그때그때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구나 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앙드레 김은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삶으로 가게 된 하나의 계기라고 회고록에 있습니다. 이후 미국 배우인 유부남 멜퍼러와 사귀게 되는데
멜퍼런은 엄청난 바람둥이였고 헵번도 인정할 정도로 성질이 더러웠지만 결국 1954년 멜퍼런은 세 번째 와이프를 버리고 오드리 헵번과 네 번째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은 아무리 봐도 헵번이 아깝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탑 여배우가 한물간 이혼남 배우랑 결혼하는 셈이니까요. 헵번이 첫 번째 임신 중 촬영을 하다 낙마사고를 당해서 유산한 이후 잦은 유산을 하게 되자 결혼생활 말년에는 그녀에게 폭력까지 휘둘렀다고 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1968년 이혼을 합니다. 1969년 오드리 헵번은 로마의 휴일 촬영 당시부터 저는 오드리 헵번과 결혼식을 올릴 거예요 라고 말하며 오드리 헵번을 따라다니던 이탈리아 정신과 의사인 안드리아 토티와 재혼하는데 재혼시 나이가 만 39세였는데도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그러나 전성기 시절 헵번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랑했던 이 양반은 중년이 된 헵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도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13년 만에 이혼합니다. 그래도 계속 헵번과 연락하고 지냈다고 하며 토티와 이혼 후 헵번은 유니세프 대사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인 구호 활동에 나서게 되고 구호 활동 시기에 네덜란드 배우인 로부터 월더를 만나 1993년 사망할 때까지 동거합니다. 평소 오드리 헵번은 매우 검소해서 아이들에게 밤새 동화책을 읽어주며 직접 밥을 해주고 빨래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사치도 하지 않는 매우 검소한 성격이었는데 둘째 아들의 회고에 따르면 하도 사람들이 너희 엄마가 밥은 해주냐 책은 읽어주냐고 물어봐서 다른 엄마들은 아무도 집에서 밥을 안 해줘서 자기한테 묻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영화계 은퇴 이후 유니세프 대사로서 인권운동과 자선사업 활동을 참가하고 92년 암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에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한 것이 유명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인 분이 헵번의 아버지가 나치 동조자였다고 까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지만 어차피 아버지는 헵번이 어릴 때 집을 나갔으니 영향을 받을 겨를도 없었으며 오드리 헵번은 사실 나치 독일이 저지른 만행의 피해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네덜란드가 해방된 후 연합군과 유니세프가 지원해준 연유를 허겁지겁 먹다 탈이 났던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처절한 경험은 그녀가 자선사업 활동을 하는 계기들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92년 소말리아에서 스위스로 돌아왔을 때 급작스러운 고통에 시달리게 되자 그녀는 10월에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기 위해 LA로 가 내시경 검사를 통해 맹장에서 퍼진 종양을 발견해 암은 수년간 천천히 진행되었으며 내장 기관으로 전이되며 수술 후 항암 치료를 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재수술을 했지만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 헵번이 비행기 여행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쇠약해지자 스위스의 집으로 보내주고 오드리 헵번은 93년 1월 20일 암으로 스위스 토론체나에서 사망하고 그곳에 묻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죽을 때까지 영향을 주고 또 지금까지 영향을 준 오드리 헵번은 최고의 여배우가 아닌가 싶네요. 무사친이었습니다.